네, 안녕하세요. 토요주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모델링 및 캠 프로그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및 돌출, 빼기, 모서리 블렌드 등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이고요. 특히 구 특징 형상 설계에 대해서 모델링도 진행할 겁니다.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면 도면이고요. 기계 가공 기능 장애, 캠 프로그램 가공의 공개 도면 5번 시험 도면입니다. 이 도면. 이 도면이고요. 자, 이 도면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작업 설명 드릴 텐데요.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데이텀 설정 방법, 치수 및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설정 방법, 돌출 및 빼기, 모서리 블렌드, 구 특징 형상 설계 모델링 방법, NC 툴패스, 캠 가공 프로그래밍 방법, 가공 경로 및 모의 가공 검증 방법, LC 데이터 생성 및 확인, 수정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작업 공정은 표면 가공, 그 다음에 황삭 가공, 중삭 가공, 정삭 가공. 자, 이제 충삭 여유는 이렇게, 정삭 여유는 이렇게. 요거 적용할 거고요. 사용할 공구는 세 가지 공구고요. 여기 1번 공구 평엔드밀 가지고는 이제 황삭을 하겠죠? 네, 볼엔드밀 가지고는 이제 이 중삭하고 정삭까지 마치고요. 페이스밀, 여기 3번 공구 페이스밀 가지고는 표면 가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특기사항 내용들은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중에 이제 가로 세로 70에 29T라고 써 있는 건 실제로 이제 시험상에 보면 여기에 가로 세로의 사이즈는 없잖아요. 사실 요게 이제 여기 윗면이고 요 바닥면의 반대면에다가는 이제 2차원 요걸 가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이즈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요 사이즈만 참고하도록 하고요. 가로 70, 세로 70이고 두께는 28T인데 제가 소재는 여기 29T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표면 가공용으로 해서 1T 정도를 여유를 좀 추가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도면 보시면서 약간 도면 해독을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정사각 70, 70 사이즈의 28T 두께 소재에 요 상단에 있는 여기 요 사각형의 44라고 하는 요 치수는 가로 44, 세로 44라는 뜻이죠. 자, 이거 조금 확대해서 좀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요 끝부분이 44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요게 각도가 120도로 안쪽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오므러들면서 좁아지면서 내려간 요 깊이가 3mm고 여기 SR이라고 하는 30이라고 한 쓰인 보이시죠? 여기는 스퀘어라고 하는 구 형태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평면에 구슬이 이제 앉아진 구슬 형태, 혹은 문 손잡이 둥그런 손잡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지만 우측으로 또 우측은 없지만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양사방으로 이렇게 원으로 움푹 패여진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깊이가 여기 6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 탭 구멍인데 이 탭 구멍은 여기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2차원 가공에서 이제 생성되는 가공이니까 이 부분은 빼고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 3mm, 6mm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모델링하고 돌출로 빼고 형상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 3D로 이렇게 놓고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NX로 이제 작업 진행해 보시죠. 자, 왼쪽에 스케치 들어오셔서 자, 여기 XY 평면 쓸 거고요. 클릭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도면상에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죠. 70, 70이니까. 여기가 정센터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을 이제 그 스케치를 할 때 NX에서 사각형으로 들어오셔서 직사각형 그리는 방법 중에 세 번째 거 중심에서 요거 방식으로 그릴게요.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써 있죠. 이게 클릭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센터부터 클릭한다는 소리. 센터 클릭, 가로 클릭, 세로 클릭. 닫기 빠져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이용하셔서요. 여기 길이가 같잖아요. 얘 누르고 얘 찍어서 같은 길이를 해주십시오. 같은 길이는 요거 제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요거 한 겁니다. 네, 요거 선택하시고 같은 길이 해주시고 닫기 누르고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치수 한쪽만 주시면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질 거예요. CC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해됐고 하단에 보면 이제 완전히 구속되었으니까 특이사항 없고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 여기 이제 44에 해당하는 정사각도 있죠. 같은 센터다 그죠? 또 상단에 사각형 그리기 요거 세 번째 거 중심에서 그 상태에서 센터 찍고 가로 세로 같은 방법으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같은 길이 하고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요거 44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구속은 이제 완전히 구속된 상태고, 자, 여기 이제 평면 형태를 좀 우리가 그렸는데요. 그죠? 이 평면이죠. 요거는 이제 정면 부분이고, A로 단면 친 부분. 근데 여기 SR30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특징 형상 설계에서 좀 이제 그림을, 모델링을 할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얘를 요렇게 잠깐 뉘어 볼게요. 입체로 두고 돌출로 해서요. 요 바깥쪽 사각형 77짜리를 28T로 빼고 그 다음에 얘 안쪽에는 44, 44 하는 정사각을 3mm 해가지고 빼버릴 겁니다. 얘는 돌출로 뺀다는 소리는 형상 만들 거고 요거는 실제로 형상 안에서 빼낼 거예요. 자, 상단에 가면 돌출 명령어 있고요. 바깥쪽부터 먼저 하시죠. 자, 연결된 곡선인 거 확인해 주시고 바깥쪽 거 사실 이거 선이 하나하나 여기 이렇게 그냥 끊어진 선이 없기 때문에 교차에서 정지 기능을 끄나 켜나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끄고 쓰겠습니다. 바깥쪽부터 클릭하고 얘는 두께가 28이죠. 제가 여기서 보면 29T로 얘기했는 건 뭐냐면 이거 가공할 때 얘기입니다. 이게 소재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 모델링은 28T로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소재 크기예요. 요 소재 크기는 우리가 제조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입니다. 캠 짤 때요. 자, 방향 반대 방향이고 28 맞죠? 추정은 그냥 없음인 거죠. 예, 어디에 이게 포함된 건 아니고요. 적용 하시고 안쪽에 있는 44에 해당하는 정사각형 누르시고요. 얘는 방향은 반대고 깊이가 여기 정면의 단면도 부분 보면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3mm고 그 다음에 없음이 아니라 이건 빼주셔야겠죠. 예, 두께 28T에서 이걸 빼는 건데 이것도 그냥 빼면 안 되고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0도로 오므러져 있죠. 내려가면서. 자, 그러면 9배를 주고 시작 한 개로부터 주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 각도가 이게 내려갈 때 요 안쪽에 각도가 얼마냐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가. 요거 기준에서 요렇게 내려올 때 요거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기준에서 지금 요 안쪽은 요건 30도고 요거 기준에서 얘는 60도 맞습니까? 요 수직선 기준에서는 요걸 수직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오므드는 각도는 60도 맞습니까? 맞죠? 요걸 60도로 보셔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60도 해주셔야지 양쪽으로 60, 60에서 1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0이라고 해주셔야지 요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빼기가 돼 있을 거고 확인 눌러주시면 형상은 이렇게 잡혀요. 예, 형상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형상은 사실 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방법으로 제가 모델링 한다 했는데요. 이제 구를 만들 건데 만들어서 얘를 뺄 거예요. SR30이라고 하는 요 반경을 가지고 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구로 뺄 건데 구를 만들 때 스케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징 형상 설계 안에서 한 방에 이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예,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단에 보면 여기 메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삽입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특징 형상 설계가 있고요. 예.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놓고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삽입에 오시고 특징 형상 설계 안에 쿨을 찾아오시면 돼요. 요거 자 들어오시고 자 얘가 지금 이제 쿨을 그냥 스케치 없이 그냥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위치를 먼저 선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일단 점 다이얼로그 한번 클릭해 보시죠. 지금 센터가 여기에 이제 생성된대요. 구가 됐죠? 일단 확인 빠져나오시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 위치에다가 쿨을 만들게 되면 쿨을 만들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자, 이거 빼기 하지 말고요. 이거 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요건. 그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고, SR30의 요쪽 끝부분이 6이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요 중심까지 거리는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라는 소리죠. 반경이니까. 근데 요 표면 위에서 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30에서 6mm가 빠진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요 중심까지는. 그러니까 30에서 6이 뺀 24죠. 그리고 6이 더해졌으니까 30이니까. 자, 그 점을 착안해서 다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실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점 다이얼로그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ZC라고 하는 부분이 코의 센터인 거예요. 자, 요 지점 좀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30이라는 값이 있었고 깊이 6이니까 빼기 6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는 30 빼기 6, 즉 24에 해당해요. 여기서부터. 요 위에서부터. 근데 그 계산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요거 기준에 요 밑으로는 6이지만 요거 뒤로는 24고 토탈은 30이고. 자,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거를 만들 거고. 그 다음 여기 말 그대로 라디우스는 반경이니까 그냥 지름 30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직경 6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은 어떻게 할까요? 빼고 놓고. 빼야죠. 빼기 하셔야죠. 여기서 그냥 바로 빼버리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모델링 여기 블렌드 주고 나면 이게 끝입니다. 모델링은.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어렵지는 않다는 느낌이고요. 아무튼요. 그 다음에 여기 R10이 있고 R5가 있죠. R10은 요 세로선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고요. R5는 여기 바닥에 있는 코너 부분들이에요. 자, 모서리 블렌드 들어가셔서
자, 우선 이렇게 세로선부터 이제 세로 혹은 뭐 세로로 비슷하게 된 선부터 먼저 모델링하고 블렌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수평선, 수직선 이런 거 먼저 그러니까 세로선부터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을 먼저 줘야지, 요걸 먼저 줘야지 나중에 이걸 다 하고 나서 바닥을 돌릴 때는 한 방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반경을 가진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네, 여기가 10이고 자,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걸 줄 때는 5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 하나만 주시면 뺑 돌아갑니다. 이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모델링은. 자, 형상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똑같죠. 중간에 요건 탭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2D 가공에서 하는 작업이고 우리 3D 가공에서는 요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 스케치선하고 중심은 조금 숨겨볼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표시 및 숨기기 들어오셔서 모두 숨기기에 마이너스 클릭, 바디에 솔리드 바디에 플러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게 좀 더 보기가 좋죠. 자, 그래서 조금 검도를 하고 이제 모델링을 요거 끝내고 이제 제조하면 됩니다. 형상은 요렇고요, 그죠? 요 단면은 보이지 않지만. 자, 그렇다면 단면 조금 보려면요, 여기 뷰 잠깐 들어가셔서 단면 편집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얘가 축 때문에 그런데요. 요 절단면의 방향에 여기 X, Y, Z가 있는데 X 한번 클릭해보고 Z 한번 클릭해보고 Y 한번 X 클릭해보고 Y 클릭해보고 Z 클릭해보시면 돼요. 방금은 Z였고요. 자, X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F8번 누르면 자, 요 형상이 이제 요거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요. 전부 다 이렇게 오고. 자, 형상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다시 단면 클리핑을 끄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은 뭐 이상 없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모델링 이상 없고요. 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이걸 화면을 이쪽으로 좀 당겨놓고 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 작업이 어디 작업이냐면 여기까지 지금 작업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제조로 들어가셔서 이제 캠 가공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요거 진행할게요. 자, 상단에 여기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제조 들어가시고 이 제조가 유진엑스 상에서는 이제 캠 작업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달 잡혀 있고 밑에는 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죠? 이 부분은 다 이제 3D 가공이에요. 그래서 제조 들어가셔서 처음에 들어갈 때 캠 제네럴을 이제 세션에서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생성할 캠 설정은 우리가 작업상으로는 2D도 좀 들어 있습니다. 사실 표면 가공은 2D 형태로 할 거고 이건 다 3D로 할 거고. 그래서 사실은 UGNX에서는 밀플라나 뭐 여기서 2D, 3D라는 말은 따로 없죠, 그죠? 자, 그러나 이제 조금 구분을 좀 저는 좀 이렇게 짙게 하려고 밀플라나는 2D 가공 생각하시면 되고 컨투어는 3D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공 중에. 그래서 여기서는 3D 가공이 많기 때문에 컨투어로. 근데 다른 작업들 할 때는 여기 표면 가공할 때는 플라나 쪽에서 뭔가 선택을 또 할 거예요. 굳이 이렇게 규정 혹은 구분을 짓자면 2D, 요거 3D. 됐죠? 컨투어 쪽 3D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됐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지오메트릭 뷰부터 MCS 밀 앞에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자, MCS 밀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가공 원점인데요. 우리가 모델링은 중심에서 했죠. 그래서 여기 좌표계 달력을 클릭을 하면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제 원점을 생성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좀 꺾어놓고. 이 부분이 G54에 해당하는 X0점, Y0점, Z0점으로 이제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원점 잡을 땐 여기도 물론 잘 잡으시겠지만, 저는 여기 왼쪽에 모습 여기 잡고 싶거든요. 여기가 이제 터치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왼쪽 마우스 여기 끝점에 가서 클릭을 한번 하시면요. 여기에 있던 좌표계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숫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거는 여기 기준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그냥 표현되는 거지 그 G54에 해당하는 원점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지점이 G54에 해당하는 X0점, Y0점, Z0점으로 이제 세팅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 숫자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옮겨진 값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상세 정보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면 G09 옵셋이 1돼 있으면 G54고요. 여기 2가 되면 G55, 그 다음에 3이 되면 G56, 뭐 이런 식이겠죠? 어쨌든 우리 1번 G54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간격에 보시면 간격 옵션에 자동 평면이 아니라 평면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바닥면을 선택해서 안전 높이를 저는 5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Z50점으로 해당하는 안전 높이를 이제 이렇게 생성하신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자, 워크피스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파트 지정에 이 아이콘 클릭해서요.
자, 요 파트. 말 그대로 이제 부품이죠? 부품 한번 클릭해 주시고, 완성품이 얘죠, 그죠? 얘를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완성품을 클릭한다. 즉, 파트를 클릭한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 원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럼 원 소재는 블랭크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블랭크 지정해서 원 소재 크기를 줍니다. 근데 원 소재 크기는 70, 70에 29T라고 했죠. 1mm가 더 높아야 됩니다. 위쪽으로. 자, 블랭크 지정 클릭하시고, 자, 여기 지오메트리가 아니라요. 경계 블록이라는 방식으로 주고, 여기다가 보면 요 방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ZM 플러스 쪽이 위쪽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요. 1이라고 주고 엔터를 치면 원 소재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두께 28T 안에 1mm 더 올린 소재 형태. 그러니까 70, 70에 29T에 해당하는 원 소재, 즉 블랭크를 완성하신 거예요. 확인하시고 됐죠? 자, 공구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기계 공구 뷰로 들어오셔서요. 자, 그 다음에 공구 생성 들어갈게요. 공구는 여기 있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다 만들겠습니다. 자, 공구 생성 들어가시고 밀 컨투어가 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선택하고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죠?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평엔드 밀이고 이게 이제 볼엔드 밀이고 페이스 커터는 여기 안 보이는데 페이스 커터는 뭐 따로 당겨 오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거 이거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쓰셔도 돼요. 뭐 이렇게 쓰시든 뭐 이렇게 쓰시든 아니면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평엔드 밀 쓰시든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저는 제 스타일은 이렇게 쓰고 저는 평엔드 밀까지 적을게요. 자, 필요한 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으셔도 뭐 상관은 없겠죠. 사실 요렇게 적어 놓으면 좀 편한 게 우리가 굳이 어떤 명령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사이즈인지를 사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렇게 적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공구 썼는지 이제 구분이 돼야지 장비에서 이제 가공할 때도 공구 세팅할 때도 조금 편하겠죠.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렇게 다 쓸게요. 확인 눌러주고 18이라고 했으니까 직경 여기 30이 아니라 10이라고 주고 엔터고 날수는 여기 두 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자, 이성 속도는 250에 주축 회전수는 2800이에요. 맞죠? 요건 좀 이따 넣을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공구 번호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1번, 조정 레스트 1번, 보정도 1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18 도날. 자, 그 다음에 공구 생성 또 들어가셔서 이번엔 볼엔드밀, 요거 세 번째 게 볼엔드밀이라 그랬고요. 요거는 공구 번호 2번입니다. T02라고 해주고 볼엔드밀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파이에 두 날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걸 한 칸 안 띄웠죠. 그죠? 이걸 안 띄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게 띄워서 쓰면 이게 공구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붙여 쓴 거고요. 굳이 띄우고 싶거들랑 여기다가 언더바 하나 넣어 주십시오. 쉬프트 키 누르고 이 숫자 0번 옆에 보면 마이너스 기호 누르시면 언더바가 생기잖아요. 굳이 한 칸 띄우고 싶으시면 이런 방식으로. 안 그러면 스페이스바는 안 먹힙니다. 이렇게 붙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6파이의 두 날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요거 6파이, 볼직경 6이고, 날은 2개고, 공구번호는 2번이죠. 그래서 다 2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 페이스밀 3번 공구입니다. 자, 여기 공구 생성 들어가면 페이스밀은 여기 없다 그랬습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제 UGNX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공구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공구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요게 있거든요. 그쵸? 라이브러리에서 공구를 검색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는 작업은 밀링이니까 여기 밀링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 표면, 즉 이 면을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면 밀링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들어가면 공구가 보일 거예요.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요게 이제 페이스 커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근데 조금 쉽게 하자면 사실은 페이스 커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평엔드밀 그냥 88 만드시면 됩니다. 굳이 여기서 안 찾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공구가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80파이라고 했으니까 그에 근접하는 요거 선택하고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 공구가 생겼어요. 그럼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취소하고요. 이미 공구 하나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름 조금 바꿉시다. 얘 몇 번이요? T 03번이고 페이스 밀이고 몇 파입니까? 80파이에 6날이죠? 6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엔터 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공구 사이즈 바꾸죠. 요 직경은 여기 직경은 여기 직경이라서 표면에 닿는 이 직경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못따기 각도 요걸 제로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희한하게 이렇게 딱 직각으로 올라가요. 맞죠?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80파인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날수는 6날로 바꿀 거고 공구번호는 다 3번입니다. 3번, 3번. 됐습니까? 자,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구가 1번, 2번, 3번 세 가지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이상 없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제 프로그램 순서 뷰 들어오셔서 이제 공정을 짭니다. 표면 가공을 첫 번째 공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셔서요. 표면 가공이라 그랬죠? 표면 가공은 한편으로 2차원 가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밀 컨투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밀 플라나 쪽 여기 들어가서 요 세 번째 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됐죠? 경계가 포함된 면밀 요거 사용할게요. 자,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이고 공구는 여기 3번 공구 페이스 밀 쓸 거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은 워크피스 기준 아까 우리가 29T라고 줬던 그 기준으로 가공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표면은 제가 이 표면은 특별히 사이즈를 안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여유를 남기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갈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메소드 주시거나 아니면 밀피니시 방식으로 즉 정상 여유 안 주는 방식으로 해서 가공할 겁니다. 자, 그래놓고 페이스밀 영어로 쓰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1번 공정이고 그래서 표면 가공이라고 쓸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세팅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표면의 영역을 설정해 줘야겠죠. 그 영역의 설정은 여기 면 경계 지정 요 아이콘 클릭하고요. 예, 소재가 닿아야 되는 면은 요 면이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가공이 됩니다. 쭉 지나갈 거예요. 자,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구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공해야 할 거라서 그냥 지그. 요게 이제 가공의 진행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그재그 할 수도 있고, 지그재그로가는 그냥 한 방향으로 보낼 거고요. 자, 그럼 75% 그대로 쓸 거고요. 이대로 둘 거고, 블랭크는 가공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mm잖아요. 더블 클릭으로 1mm 해주시면 돼요. 예, 됐고 절삭단 깊이 굳이 정상 여유 주간 깊이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바닥 스톡이라는 건 정상 여유를 준다는 소리인데 우리 안 줄 거잖아요. 안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잠깐 들어가서 자, 이거는 하향 절삭이고 예, 당연히 뭐 이거는 이대로 두고요. 스톡이 제로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88이 페이스 커터가 표면 타고 쭉 그냥 1mm 날릴 겁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잠깐 들어가셔서요. 사실 공구가 바깥에서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가는 경우라서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헬릭스로 내려오거나 뭐 램프 방식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안 만져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요거를 공구도 그냥 플런지로 내려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요 플런지라는 뜻은 스트레이트 빨간색 선을 보시면 돼요. 요런 형태로 공구가 내려온대요. 근데 다 소재 안쪽에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공구가 소재 안쪽에서 뭔가 진입하는 형태, 즉 포켓 형태, 예, 포켓 형태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공구가 진입할 때는 어떤 방식을 좀 있는데 얘가 이제 바깥쪽에 들어갈 때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요, 스테이트로 내려오게끔 하겠다 그 뜻이고 저는 숫자를 조금 바꾼다면 열린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구가 이 소재에 닿기 이전에 이 영역, 그러니까 공구가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든 여기서 이렇게 진입하든 간에 이렇게 이제 소재에 닿지 않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곳이 이제 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공구가 멀리서 여기 여기 멀리서 내려와가지고 쭉 G01로 가면 되게 시간적 로스죠. 반대로 다 가공을 하고 나서 멀리 그냥 지나가서 올린 것도 되게 로스죠. 그죠? 예.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거 10% 그러니까 공구 지름의 10%라는 소리는 공구 끄트머리가 여기에 지금 여기 10%라는 소리는 공구가 80파이니까 8mm죠. 8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mm 띄워서 공구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닿지 않고 8mm 띄워서 10%니까 그런 식의 데이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송 속도 F는 80이고 주축 회전수 S는 800입니다. 고갑 데이터는 이송 속도라고 하는 란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스핀들 속도가 이제 주축 회전수고 이거 800이고요. S 800. 이송률의 절사 여기가 F값, 피드 값이에요. 이송 속도 값.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F80 이렇게 주시고 확인 버튼이 안 뜨죠. 오른쪽에 계산기를 한번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시면 여기 활성화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성 누르시면 투패선이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죠. 요거 검증 통해서 속도는 좀 많이 줄일게요. 3D 동쪽으로 보십시오. 요거는 좀 어둡고요. 나중에 요건 되게 느려요. 자, 그래서 3D 동쪽 두시고 애니메이션 속도는 한 3, 4 정도 일단은 초반에는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공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8mm 띄우고 들고 얘도 8mm 근접해서 들어가고 띄우고 그래서 표면 가공은 했죠. 정상 스타일로 했다 그죠? 예, 정상 여유를 안 줬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차 가공 표면 끝났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황삭 가공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삭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줄 거라서 0.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 중삭 이렇게 0.5mm를 덜 깎겠다는 소리겠죠. 중삭은 요거 중삭하고 정삭은 볼로 갈 겁니다. 요거는 황삭은 10파이 두나 엔드 평엔드에 쓰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셔서요. 요거 2D 가공이죠. 여기 2D 가공이기 때문에 3D 가공 형태가 아니라서요. 요거 유형에 눌러 들어가 보시면 밀 컨투어 요거 3D 가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커비티 밀링 요 스타일 가지고 항상 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대로 쓰시고요. 공구는 바꿔주셔야죠. 1번 공구. 그리고 항상이니까 저는 요거 밀 러프라고 하는 거 쓸게요. 이거 러프라고 있습니다. 뭐 영어 잘 하시겠지만 요거 러프라고 있고요. 이거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요거하고 되게 그죠? 이거 이게 사실은 이게 정사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데는 어떤 데이터가 좀 다른 게 없습니다. 데이터가 거의 유사한데 스톡이라고 하는 여유값이 좀 차이가 나요. 요거는 스톡이 제로고요. 요것도 스톡이 제로고 요거는 스톡이 1mm가 돼 있고요. 요거는 세미 피니시하고 요 부분은 스톡이 0.25 혹은 0.3으로 돼 있어요. 세팅에 따라서. 자, 아무튼 저는 여기 러프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찾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스톡 값도 그냥 0.5로 제가 수동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로 그냥 이걸로 계속 쓰면서 스톡 값을 그냥 제가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편하면요. 아무튼 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자, 이건 두 번째 공정이고 이건 황삭 가공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됐습니까? 아이고. 황삭 가공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고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공구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 공구 파고 들어가야 돼. 이 부분 다 가공했으니까 끝났고, 요 안쪽에 공구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그 절삭 영역을 지정해 줘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절삭 영역 지정의 아이콘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를 다 클릭을 해서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건 좀 불편한 일이죠.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저는 드래그로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만. 그럼 요 사각 박스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면들, 전체가 포함된 면이겠죠? 면들은 다 선택이 돼요. 얘는 선택이 안 됐죠. 당연히 전체 선택을 안 했으니까. 뒤집어서 봐도 여기 외에는 선택이 된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만 공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표면은 끝났으니까요. 가공이.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따르기. 자, 여기 보시면 파트, 뭐 외곽, 프로파일, 트로코이드, 지그재그, 되게 많이 많은데요. 물론 다 하나하나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눈에 보일 텐데, 쉽게 그냥 설명하면 파트 따르기는 마스터캠으로 약간 굳이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파트 따르기라는 말로 사실 이제 현장에서 쓰지 않잖아요. 포켓, 혹은 윤곽, 형상, 이런 식의 가공 얘기 말씀하시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 형체 덩어리 안에서 따지면 공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공돼야 되는 한편으로 보면 포켓 형태의 형상 맞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파트 따르기라고 하는 건 이게 포켓 가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 그다음 외곽은 이제 윤곽 가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예, 우선 그렇게만 구분 지을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포켓 가공이죠. 그래서 이거 파트 따르기 하겠습니다. 됐죠? 요거 파트 따르기 하시면 되고 자 스텝 오버 여기라고 하는 툴패스 50%는 공구가 이렇게 Z 방향으로만 가공하는 거 아니죠. 일단 Z로도 내려와야 되지만 진입을 하고 나서 XY로 벌려가면서 여기를 깎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서 두 번 이렇게 공구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그 다음 두 바퀴 세 바퀴째 돌 거잖아요. 첫 번째 돌 그 중심하고 두 번째 돌 때 중심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죠? 이 소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가공한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한 방에. 예, 그래서 여기 50%만 쓴다는 소리는 한편으로 10파이 기준에서는 5mm씩 5mm씩 좀 중복되는 형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중심과 두 번째 공구 지나가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5mm라는 소리예요. 50파이니 이게 50%니까 예, 공구 지르면 50%를 쓴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요거 절삭단 깊이라고 하는 건 아마 뜻은 아마 금방 이해하셨을 거예요. 공구가 그냥 Z 방향으로 내려와지 않고 그냥 계속 돌고 있으면 밑으로 포켓을 파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구가 한번 옆으로 다 깎고 나면 또 한 번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 바닥 Z로 내려가는 스텝 값을 의미합니다. 일정으로 두고 6mm 하게 되면 한 방 6mm 못 가겠죠. 가공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mm씩 그러니까 Z-1로 가공, 또 Z-2로 가공, Z-3으로 가공. 자, 여기서 제가 Z-1, -2, -3으로 구분 준 건 절대 방식으로 다 가공하는 거니까. 네, 여기가 지금 Z0.2의 부분이고 여기는 Z-3인 부분이죠. 여기 끄트머리는 Z-6이겠죠. 예, 절대치로 따지면.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요거 1로 바꿔줬고요. 철상 매개부에서 잠깐 들어가셔서요. 자, 깊이. 사실 얘 포켓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이걸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거든요. 수준은 이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등성이하고 이제 그러니까 산이 있고 골이 있는 부분을 어떤 형태를 가공할 때
그 같은 어떤 평면상으로 가공을 이렇게 한번 하고 나오면 또 이렇게 가공할 테잖아요. 근데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가 좀 단차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깊이를 나중에 가공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깊이 우선으로 하게 되면 일단 진입하는 부분에 깊이가 깊은 쪽을 먼저 다 가공해 버리고 나머지 깊이가 좀 짧은 부분 또 짧은 부분 그런 식으로 가공돼요. 요 수준으로 하게 되면 그 수준에 맞게끔 깊이건 뭐건 공구가 계속 들면서 거기도 가공하고 거기도 가공하고 한편으로 이제 깊이가 있고 없고 부분에 따라서는 물론 가공에 어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면 일반적으로 수준으로 하게 되면 계속 공구가 들었다가 들어왔다가 들었다가 들어왔다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요. 지공1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공0, 지공1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그냥 깊이 우선 해주시는 게 한쪽 다 가공하고 나머지 가공하고 뭐 이런 식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드는 현상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깊이 우선순위를 좀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스톡에 들어가셔서 이게 1 들어가 있다 그죠? 이게 러프니까요. 들어가서 이거 0.5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그 말이에요. 정상 이게 황삭 여유를 주는 부분이에요. 이해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절삭 이동 들어가셔서 이제 공구가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죠?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올 때 형상을 바꿔줄 건데 안쪽 들어갈 때도 1mm씩 들어가고 이제 가공하는 거니까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 헬릭스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 안 하고요. 그냥 플런지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쭉 한 방에 타고 들어가게끔. 자, 그 다음엔 특이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줄게요. 확인 눌러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송미 속도 들어가셔서 황삭은 F250, S2800입니다. 자, 요거 S2800, F250 됐죠? 확인 눌러줄게요. 이렇게 계산기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잠깐만 조금 찝찝한 게 하나 있네요. 제가 80에 800을 넣고 왔는지 잠깐만요. 자, 표면 가공 잠깐 들어가 보고요. 아마 제대로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송미 속도 들어가서 이거 제대로 했네요. 네. 아니요. 제가 숫자를 혹시나 이거 바꿔놓는가 싶어서 한번 본 거고요. 예, 여러분들은 그거 스킵해 주시고 방금 내용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이송미 속도까지 오셔서 S2800, F250 주셨고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생성 누르셔야겠죠? 생성 눌러서 툴패스를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검증에 들어오셔서 속도를 조금 높여서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가공하겠죠.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공구가 지금 헛방질 한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한 번 더 볼까요? 요거 들어가셔서 공구가 처음에는 아마 헛방질 했을 거예요. 맞죠? 헛방질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세팅은 워크피스 기준으로 했죠. 그러니까 워크피스라고 하는 게 29T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높이를 여기 1T가 있는 걸로 지금 얘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미 표면 가공 날렸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한 방에 첫 타임에 들어와서 바로 가공하는 게 맞죠. 자, 그러려면 여기 절삭 수준 부분 보이십니까? 여기 번개 모양. 그죠?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 중에 이렇게 올려서요. 요렇게 지금 절삭 깊이가 요렇게 지금 세팅되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요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만 1mm 내리시면 돼요. 맞죠? 여기. 자, 그래서 위쪽에 여기 삼각형 약간 누워진 거 요거 보이시죠? 요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1mm 올라와 있어서 그래요. 즉,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ZC 부분. 그러니까 범위 맨 위 1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ZC가 1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맞춰주시면 여기 1mm 내려가고요. 즉 제로가 된 거고 요거 베이스로 공구가 한 방에 들어오고 요거 베이스로 공구가 마이너스 1로 들어오고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데이터를 바꿨죠. 그러면 여기 다시 생성 눌러주셔야지 툴패스가 다시 짜집니다. 데이터 바뀐 것 기준에. 네,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 눌러보시면 첫 방에 들어와서 가공하죠. 예, 헛방질 안 했죠. 예, 이런 식으로 가공되게 하면 됩니다. 이게 황삭입니다. 중삭 여유는 0.5mm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또 확인 누를게요. 자,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삭 가공 볼로 다 한다 그랬습니다. 또 같은 공구로 할 겁니다. 그냥 주축 회전수하고 뭐 이것도 같은 걸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쓰는 가공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요. 중삭할 때는 뭐 나머지 밀린 그 방식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셔서요. 살짝 꺾어놓고 이제 요거는 이제 황삭 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되게 많거든요. 많은 것 중에 이 중에 이제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이제 요 위쪽에 있는 라인은 뭐 황삭이나 중삭 정도 쓰시고 쉽게 구분하면 여기가 이제 정삭 라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는 뭐 잔삭 라인입니다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그냥 표현적은 그래요. 용도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쓰려고 하는 건 나머지 밀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캐비티 밀링을 통해서 황삭을 했는 그 나머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가공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방식으로
자, 공구 들어가셔서 그냥 볼로 바꿀 거고요. 됐죠? 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워크피스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충살기니까 요건 이번에 세미 피니시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스톡 값이 아마 0.25 혹은 0.3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데이터를 좀 봐야 돼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공정이니까 02로 쓰고, 저는 세 번째 공정이죠. 03번 중삭 가공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 02, 03, 01, 02, 03 중삭 가공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절상 영역 지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만 클릭으로 이렇게 감싸면 되겠죠? 그럼 여기만 가공하는 거 맞죠? 확인 눌러주시고. 이상 없고. 자, 나머지 밀링 이것도 파트 따르기 맞습니까? 맞죠? 이거 파트 따르기 가시면 되고. 얘는 조금 더 좁게 움직이게 했네요. 그죠? 아까는 50%였는데 항상에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작기필 0.5 정도로 해주시죠. 아까는 1이었고 그 절반으로 중삭을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됐고요. 절삭 매개변에서 잠깐 들어오셔서 얘도 깊이 우선을 주고 스톡 값은 0.25가 들어가 있었다. 그죠? 더블 클릭으로 0.2라고 해주겠습니다. 0.25가 이제 세팅되어 있었나 봅니다. 자, 0.2 주시고 나면 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라고요? 정삭 요율값을 여기 남기신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는 보셨습니까? 왜 여기가 이렇게 왜 나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 소재 기준은 요거 평면이고요. 이렇게 뉘어진 것들 다 경사진 것들 다 벽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된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표면 바닥만 가공하고 벽면을 가공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로따로 주고 싶거든요. 이걸 꺼서 따로따로 줘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할 거라서 이거 켜놓고 쓴 겁니다.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동 및 비절삭 이동 잠깐 들어가셔서요. 공구 또 내려오는 것도 봐줘야겠죠. 얘도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플런지 빨간색 선을 보라 그랬어요. 빨간색 선이 공구가 내려오는 경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없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속도는 그냥 350에 3800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동 및 속도 들어가셔서요. 일단 주축 회전에서는 3800, 그러니까 이 부분 S 3800 엔터. 여기가 이동 속도죠. F 350 이렇게 할게요.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 생성 누르시면 여기 나머지 밀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성 여기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네요. 그죠? 이 부분들은 지금 이게 깊이 우선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느낌상에. 이런 식으로 남긴다는 뜻이고요. 자, 이거 잠깐 한번 바꿔볼까요? 보시면 절삭 매개 변수에 깊이 말고 우리 그 수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준으로 뭐가 좀 바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특별히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스타일. 코너 쪽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공구가 한꺼번에 도는 방식은 아니네요. 그죠? 파트 따르기고. 검증 들어가 보면 맥락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속도 조금 더 빨리 해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크게 의미는 없었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삭을 해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깊이하고 수준은 크게 의미가 없네요. 형상적으로. 아까 황삭할 때 사실 얘기는 했다 그죠? 확인 눌러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정삭 가공할 겁니다. 이 정삭 가공할 때는 반드시 어떤 스타일로 가야 되냐면 요거는 하향 젖삭 가겠습니다. 하향 젖삭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시고요. 자, 정상은 저거 요 윤곽 영역 요거 쓰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공구는 2번 공구 그대로 마지막 공구 요거 쓸 거고요. 그 다음 방법은 밀 피니쉬 요걸로 그냥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04번 정삭이라고 하고 정삭 가공인 거죠.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절삭 영역은 요 안쪽이죠.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주고 확인 눌러줄게요.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버 방법에 편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조금 컨트롤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방식 가공하면 안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아까 뭡니까? 이거 윤곽, 이 포켓에 해당하는 건 없다 그죠? 맞죠? 여기 지금 외곽 다르기만 있죠. 외곽만 있네요. 그죠? 아까 여기 뭐 없네요. 그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포켓 형태가 없다 그죠? 패턴이 없네요. 그러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외곽 다르기 그냥 하고요. 패턴 방향 이거는 공구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가공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최종 방향. 그러니까 이 안쪽 가공이라는 건 공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공한다. 즉, 요 높은 면에서 안쪽으로 타고 들어오겠다. 그죠? 일단 요건 맞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는데 여기 이 하향이나 절삭을 좀 방향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곽, 즉, 요거 좀 윤곽 형태로 가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형태는 포켓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잠깐만 유념하고요, 우선은. 자, 스텝 오버는 XY 방향으로 이제 스텝을 주면서 가공하는 방향이니까 50% 하게 되면 이거 되게 너무 큰 값이죠. 정상인데. 들어가셔서 여기 숫자를 1로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더 줄이면 품질은 좋아지지만 이게 컴퓨터 뭐 기존 뭐 사양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가공에도 시간을 많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평면 가공만 있는 게 아니라 3D 여기 대각선 여기 경사선도 있고 R도 잡혔고 이 움푹된 쿠가 있기 때문에요. 평면 가공하면 안 되고 파트 때려리기로 해주셔야지 요 면에서든 요 평면에서든 요 곡면에서든 경사면이든 여기 경사면이든 일괄적인 표면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파트 따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3D 가공은. 자, 확인 눌러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절삭 이동 들어가서 얘도 공구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려와야 되겠죠. Alt 하는 것보단. 자, 그러면 요것도 내려올 때 있습니다. 자, 원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요 빨간색 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얘는 이렇게 내려온대요,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스트레이트로 내려와요. 빨간색 선을 보라 그랬죠. 공구가 내려오는 선이에요. 이상 없고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송기 속도 들어가셔서 속도는 아까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냥 3800에 250 그대로 쓸게요. 계산기 여기 위에 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생성 눌러주시면 되겠죠. 공구가 진입할 때 노란색, 그 다음에 나올 때가 하얀색인데요. 여기 진입은 이렇게, 그러니까 공구가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는 맞네요. 자, 아시겠지만, 이게 깊이가 이제 깊이가 깊은 것을 제일 마지막 가공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공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공구가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가공하게 되면 소리가, 옆날에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공구가 위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가공해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죠. 공구가 이렇게 돌았는지, 이렇게 돌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증에 들어가셔서 속도를 조금 줄이고 공구가 어떻게 방향 도는지 볼게요. 왜냐면 그걸 봐야지 하향인지 상향인지 볼 수 있으니까. 플레이해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돈다 그죠? 이렇게 도는 거는 이거 상향 절상 맞습니까? 맞죠? 이거 상향이죠. 네. 자, 이게 왜냐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요거 설명 잠깐 드렸을 거예요. 얘는 지금 요거죠. 편집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외곽 따르기로 돼 있어서 그렇죠. 포켓에 해당하는 가공 방식 스타일이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방향 바꾸려면 아마도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상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 상향으로 바꿔놓고 한번 눌러보시면 아마 이게 좌보정 하향 절삭으로 나올 겁니다. 생성 다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검증을 눌러서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상향 절삭 할 거예요. 하향 절삭 할 겁니다. 좌보정으로. 맞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면이 나오겠죠. 하향으로. 속도를 이제 높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구가 타고 내려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이제 많이 빨리 해보면 이렇겠죠. 요 이제 스텝이 아까 파트에서 0.1이라고 하는 스텝 값을 줬기 때문에 속도가 좀 이렇게 느린 겁니다. 아시겠지만. 보는 건 이렇게 보여도 실제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공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많이 빠르게 합시다. 완성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이나 이런 이상한 색이 좀 잔상 남은 건 무시하십시오. 면은 곱게 나옵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화면이. 예, 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가공은 이상 없이다 되었습니다. 자, 가공 다 되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확인 눌러보고요. 또 확인 한번 일단 다 눌러놓고 뷰 아까 들어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단면 편집 클릭하면 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건 이미 이건 다 살려놓고 했네요, 그죠? 완성한 상태에서 이거 눌러도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옆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플레이 하시면서. 네, 그쵸. 예, 뷰를 통해서도 가공되면서 이게 소재가 여기 남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가공이 안 됐다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공이 이상 없이 무리 없이 다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뷰를 통해서도 이거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왔는 거고요. 다시 이뷰 끌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 캠 가공은 사실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공정상에 보면 표면, 황삭, 중삭, 정삭이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자, 요렇게만 두면 안 되죠. 일단 이렇게 다 둔 거는 이제 이해했고, 그리고 전체 공정 보려면 프로그램을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요. 상단에 공구 경로 검정 눌러보시면 아까처럼 또 3D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죠. 이렇게 또 아까처럼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하면 또 볼 수 있겠으니까 요건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상태에서 상단에 포스트 프로세서 이용하시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NC 값을, NC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저는 포스트 프로세서 UGNX 기본 포스트 안 쓸 거고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열기 들어가서 요 위치 보시면 디폴트 3축 밀 요거 쓸 거예요. 자, 요 데이터 관련된 것도 제가 제공할 겁니다. URL. 저거 확인 오케이 누르시고 데리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NC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대문자 NC 파일로 이렇게 저장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위들은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요. 미터법 파트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 뭔가 연산이 되고 있죠. 이 포스트 뽑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 되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3차원 가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싸구려 PC 가지고는 조금 NC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좀 급은 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화면 좀 작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거나 당기면 보기 좋은 화면 크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크게 하고요. 자, 요게 이제 휠을 위로 밀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드래그 이렇게 해서 치울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프로그램 번호 적을게요. 얘는 3355라고 하겠습니다. 있죠?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팅들은 포스트가 이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사실 이 이게 마스터캠이 아니고 UGNX에서는 포스트 빌더라고 따로가 있어요. 그에 이용해서 포스트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오는 지금 할 건 아니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음 기회에 또 교육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게요. 이해됐죠? 우선은 그냥 이렇게 된 거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약간 수동으로 해요. XY 평면 쓰겠다.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뭐 그 다음에 뭐 원점 복귀를 해도 안 해도 되지만 원점 복귀 한번 시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구 교환 위치로 Z축만 올리고 주축을 또 교환하기 쉽게 한쪽 방향으로 정지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두 줄을 그냥 치울게요. 제가 이렇게 쓴다는 소리예요. 수동으로 약간 수정을 하면 3번 공구가 페이스 커터였고 여기 M06 1번 3번 공구로 페이스 커터 페이스 밀 땡겨오고 ATC의 1번 공구 평행dim을 대기시켜 놓고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G54 공작물 좌표계 쓰고 뭐 요 말이고, 아까 우리 요 데이터 넣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죠? 예. 여기 페이스 커터였고, 그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평행dim밀 황삭이죠. 54 그대로고, 아까 우리 데이터 넣었던 데이터 값들 그대로 들어갔네요. 네,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F 눌러서 T03이라고 치면 이제 3이 아니고 T02라고 치면 여기도 있지만 하나 더 있겠죠. 밑에도. 요게 이제 중삭하고 정삭을 한 부분이니까. 맞습니까? 이거 중삭을 요걸로 했죠. 요 데이터 값 그대로 하고,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정삭도 뭐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했네요. 잠깐 다시 화면 돌아가 보면,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요 작업했습니다. UGNX 프로그램 가지고 3D 모델링, 형태는 뭐 2차원이지만 안쪽은 3D니까 3D 모델링하고 캠 프로그램 작업을 진행하셨고요. 뭐 스케치 돌출, 모서리, 뭐 빼기, 모서리 블렌드 등의 3차원 모델링이 있었고, 특히나 구특징 형상 설계 모델링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에 들어가셔서 NC 툴패스 가공 경로를 생성하는 캠 가공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모의 가공도 했고, 그다음에 그 생성된 데이터를 조금 확인도 하면서 수정도 제가 좀 곁들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요거 확인해 보시면 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요 내용도 다 제가 설명 부분 안에 등록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